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요. 근데 못 떠나고 있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더 못 떠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헤어지기 어려운 관계라고 부릅니다. 폭력적인 관계도 냉담한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상대방에게 강하게 끌렸고 외모든 성격이든 뭔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었거든요. 존경심도 생겼고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마저 느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에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감싸주고 싶었을 수도 있죠. 상대방도 당신에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여러 번, 여러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 관계가 오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말도 했을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였죠. 헤어질 생각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고 이 사람과 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 숨겨져 있고 너무 서서히 드러나고 너무 파악하기 어려워서 당신은 그냥 참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 현실을 외면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걸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한쪽 끝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교활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외도일 수도 있고 과도한 소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건데 끊임없는 부재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없는 상태,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먼저 손을 잡는 법도 없고 포옹도 없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처음 생겼을 때 당신은 불평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어요. 조용히 혹은 비꼬는 투로 혹은 씁쓸하게 돌려서 말했죠. 어쨌든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개월,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당신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성숙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둘 다 끔찍하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훨씬 더 어려워요.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다 못해 말합니다. 폭력이든 불륜이든 중독이든 과도한 지출이든 정서적 거리감이든 친밀감 부족이든 성관계 부족이든 뭐가 됐든 이제 질렸다고요. 최후 통첩을 합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떠나겠다고요. 물론 진짜 떠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말을 마치고 나면 몸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게 스스로도 미친 짓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대방이 겉으로는 꽤 사랑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이제야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야, 네 말 알아듣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제 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당신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잘 해결할 거라고요. 이 솔직함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정말 자신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필사적으로 믿고 싶거든요. 상대방에게는 당신이라는 정말 열렬한 청중이 있는 셈이죠. 문제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해요. 당신이 위협했던 시간 내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바뀌지만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고 당신에게 자유를 줄 만큼 심오한 변화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변하겠다는 말과 변하지 않는 현실 혹은 변할 의지가 없다는 걸 깨닫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아이를 원했을 수도 있고 당신은 그 아이를 약속된 행복한 미래의 징표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들이 쌓여가고 바깥 세상에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인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끔찍하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서 훨씬 더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내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은 당신이 하는 말에 격분하고 불쾌해해요. 나에 대해 너무 냉소적이라고, 날 믿냐고, 나에 대해 너무 무례하다고, 왜 나를 좀 더 신뢰하지 못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격해요. 당신도 내가 신경질적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신경질적이라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있다고요. 이건 지뢰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와 그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촬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확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판단이 끊임없이 흔들려요. 상대방이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잔소리하는 걸까?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추파를 던지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질투하는 걸까? 상대방이 뭔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성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불안한 걸까? 사랑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상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권위 있는 어조로 당신이 약간 미쳤다고, 환각을 보고 있다고, 너무 까다롭다고 말하면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개방적이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를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도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다면 왜 굳이 고집을 부리겠어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좀 미쳤고 망상에 빠졌다고 말하면 정말 의기소침해져요. 만약 당신의 충동과 감정적 욕구를 무시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어쩌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조금 미쳤다고 인정해도 괜찮다고요. 적어도 그러면 파트너는 여전히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흐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동안 아이들은 더 많아지고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헤어진 뒤에 새로 쌓아갈 삶의 기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정말로 미쳐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은근히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건 결코 누군가를 떠나보낼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위의 두 경우 모두에서 결국엔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장기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상황,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당신이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결정을 내리면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과 씨름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변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떠나는 게 미친 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당신이 자기 진심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관계를 파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당신 내면의 느낌에 근거해서요. 파트너가 당신의 행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멈출 수 없다는 느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는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변할 수 없다. 심지어 나를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 순진함을 악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의심 때문에 스스로를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아마도 당신 과거의 어떤 것,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참아왔던 경험 때문에 당신은 이런 종류의 고통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산악인들은 어떤 봉우리는 혼자서 오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등반 동료가 필요하죠. 이 맥락에서는 심리치료사 혹은 아주 좋은 친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불가피한 순간에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선택지가 있지만 당신이 참을성이 없다고 느끼는 자기 혐오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혹은 모든 걸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신은 인생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지금 그런 관계에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말은 쉽거든요. 변하겠다는 약속도 쉽고 당신이 문제라고 돌려세우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을 붙잡아 두려는 전략일 뿐이에요. 떠나는 게 미친 짓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미쳐 보이는 선택이 가장 제정신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그 느낌, 그게 맞습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떠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